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내가 모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슈가 될 만했던 뉴스들을 한번 체크해 나만의 매매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입과 귀를 통해서 나가는 정보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를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힐링 캠프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죠. 그 힐링 캠프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 사연이에요. 주식은 내가 모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게 힐링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못할 사정, 말 못할 종목, 누구한테도 말 못할 것을 홈페이지에 저희가 사연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사연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말 못한 주식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주식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 오면 사연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꼭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연을 읽고 그 다음에 포트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네요.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애청자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이래 끝없이 손해만 보고 있는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변 지인을 추천을 통해서 지인의 추천을 받았죠. 주식을 처음 하게 되면 항상 옆에 있는 지인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지인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한 종목들이 중국 원양자원, 원익큐브, IHK, 지어소프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트를 보고 정보를 수집해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 자, 부모님에게도 주변 지인에게도 아무런 조언도 구하지 못하는 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멘토님,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자,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인을 통해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이 어떻게 했냐면 수익이 나는 거를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게 100만 원 금액 가지고 지인이 사라는 거를 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종목을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또 이렇게 투입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떨어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 지인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좋은 표정을 짓고 얘기했던 분이 떨어지게 되면 화를 냅니다. 되레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다음에 다시 물어볼 수 없고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주식함에 있어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없애버려야 되죠. 그게 수익을 말하답니다. 자, 이제 갖고 있는 포트를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원양자원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지어소프트 23%, 그 다음 원익큐브 11.6%, 자, HK 마이너스 7.2%.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비중이 40, 20, 20, 20입니다. 자, 중국 원양자원은 작년에 한번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죠. 지어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원익큐브도 화장품 쪽으로 엮여 있고 HK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잔고를 가져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잔고 손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잔고는 그대로 놓고 빨리 가는 종목으로 종목을 병합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병합시키고 이렇게 병합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신규로 돈을 가져와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잔고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종목을 병합시켜서 잔고는 남겨놓고 잔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병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쪽으로 잔고는 남겨놓고 붙여서 이쪽을 더 사버리는 이런 잔고 손절이 이 방법이 있어요. 자, 이따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수익을 말하다 사연 게시판에다가 꼭 잠그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쓸 때는 항상 열쇠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게 열쇠고리로 비밀 글로 딱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 글을 꼭 이용해서 지금 말 못하는 사연이 있다.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한번 낱낱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형자원. 자, 비중이 어땠죠? 여기가 비중이 40%, 마이너스 44%.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가져가세요. 지금 손절할 부분 아니고 물량이 다 나왔다. 추세 전환이에요. 이제 추세 전환이 될 겁니다. 분산이 한번 다 바닥에서 일어났고 다시 치고 올라올 겁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3,000원 라인까지 조금 홀딩하는 전략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지어 소프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라인을 돌려요. 자, 라인을 돌리고 있는 구간이다.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에요. 자, 조정의 끝자락이기는 내가 파고 싶을 때가 조정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자, 이 종목 3만 주 정도 거래가 돌아가요. 자, 거래가 돌아가거든요. 10만, 100만, 1000만 하루에 5천만 원 정도뿐이 거래가 안 일어나요.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런 종목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요. 자, 지오소프트 마이너스 23%. 자, 원익큐브로 볼게요. 자, 마이너스 11%네요. 원익큐브를 한번 보도록해요. 자, 원익큐브 임자가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매집이 이렇게 딱 들어왔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거래를 마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HK 한번 볼게요. HK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HK. 자, HK 볼게요. HK가 더 좋네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지어소프트 매도한 금액을 HK를 더 매수하는 전략을 써볼게요. 지어소프트를 매도 금액으로 HK를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잔고는 남겨놓고 종목 줄이고 이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를 매도하고 HK를 병합시키는 전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첫 번째 사연 분 8주로 못 와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연의 주인공이었어요.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살짝 태웅은 마이너스 68%에서 66%까지 살짝 올라왔죠. 미래 에셋도 한 1% 정도 손실이 줄었습니다. 자, 태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태웅은 좀 더 홀딩 하겠습니다. 쭉 끌고 가보겠습니다. 미래 에셋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래 에셋 증권도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지수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나쁘지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탠스는 윗방향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주 태웅 같은 종목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팔고 다른 거 사는 거는 정말 무의미해요. 이 종목을 팔고 손절하고 다른 거 가면 더 빠르겠지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단은 지수 영향과 같이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서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태웅하고 미래에셋은 좀 더 들고 가는 포지션을 잡고 다음 주까지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포트를 다 체크를 해 보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저희 한 주간에 이슈가 됐던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낱낱이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질 테마와 군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종목들은 항상 재료가 있고 섹터를 만드는, 테마를 만드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누구나 오픈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을 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저번 주가 이슈가 될 만했던 뉴스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 어떤 뉴스가 있었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문재인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1위 수성 이런 얘기 있고, 자, 두 번째, 자, 이 경선 때문에 김무성 관련 테마주들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오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 NT 김무성 관련 테마로 움직였죠. 오늘 상에 들어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또 관련 종목들이 뭐냐, 대원전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대원전선 어때요? 이렇게 갭 떴죠? 자,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자, 어때요?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자, 어때요? 3%대, 4%대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자, 문재인 관련주로 한번 볼게요. 자, 문재인 관련주는, 자, 우리들, 재앙. 자, 음봉 맞았죠? 매물대, 아침에 쌓아 올렸다가, 음봉 맞았습니다. 매물대에 부딪혔다. 우리들 휴브레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도 3%대 살짝 조정을 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움직일 만한 것들,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네요. 자, 정치 테마 또 있죠? 누구죠? 반기문 테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래야 7% 나왔네요. 오늘 7% 올라왔고, 그 다음에 CCS, 자, 오늘 플러스, 그 다음에 가불메탈, 이런 순으로 움직임이 포착됐네요. 자, CCS 한창, 이래야 한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창도 마이너스 1.72, 그 다음에 이래야가 먼저 대장격으로 올라왔네요. 자, 이런 테마는 뭐예요? 자, 이런 테마들은 어때요? 자, 이 뉴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일단 총선 관련주죠. 총선과 대선 관련주는 이제 이슈가 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치 테마도 틈새 식량으로 공략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의 화제, 알파고 항복 선언. 자, 인공지능 관련주 급락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알파고 항복,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주 급락. 자, 기대감이 끝났어요. 이건 뭐냐면 재료 소멸이라고 합니다. 재료 소멸. 자, 주식은 어떠냐면요, 재료 소멸이라 그래요. 자, 주말 내에 이렇게 재료가 소멸됐죠. 재료가 가장 많이 먹을 때는 그 전날에 급락이 나와요. 아셨죠? 급락이 나옵니다. 그 날에 또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와요. 그 일정이 다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쭉 빠져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들어지고 거의 이제 끝 마무리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재료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지 마세요. 당분간은 조정을 타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 AI 개발 컨트롤 타워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정파. 자, 한번 볼게요. 종목들. DST 로봇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다 떨어졌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기대감, 재료 소멸. 자, 이제 조정을 줘서 이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반등권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조정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손대시면 안 돼요. AI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당분간 끝났어요. 좀 더 지쳐야 되는 거예요. 좀 조정을 주고 다시 N파동으로 꺾여 올라갑니다. 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죠? 아직 살아있다. 재료가 죽질 않고 다만 재료가 소멸됐다. 바둑에 대한 재료는 소멸됐어요. 그럼 뭐예요? 퍼포먼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AI 앞으로 이쪽 섹터 살아날 겁니다. 단기 조정 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국토부 드론 전반 부서 개발, 첨단 과학과 신설. 자, 드론 관련 종목이 뭐죠? 자, 대장이 한번 볼게요. 자, JEC현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이거 조정하고 있죠? 중간값에서 잡고 있죠? 이렇게 볼게요. 자, 하나, 둘, 중간값. 요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잡아놨죠? 거래가 뚝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조정파.
조종파, 이 중간값에서, 조종을 주는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3, 6, 9, 12, 15 조종 배웠죠? 자, 횡보할 때는 3일, 6일, 9일, 12, 15. 여기서 끝마무리가 나와요. 자, 3일 날에 4일째가 반등이 안 들어오면 어때요? 옆으로 쳐져요. 그 다음에 6일째, 7일째 올라가고, 그 다음에 9일째, 10일째 올라가고, 11일, 13일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 올라갑니다. 그게 정확히 만드는 게 뭐냐면, 오늘 금호 엔트 있죠? 제가 주식 챔피언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자, 이거 보면 봐봐요. 여기 캔들 한번 볼게요. 여기 딱 잡아놓고, 몇이에요? 이렇게 14. 자,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서 고점을 나누어 놓고 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캔들 수로 한번 볼게요. 자, 고점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15. 그 다음날 음봉, 그러니까 14, 15 라인에 튀어 올라오는 거죠. 왜?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거래가 잡아놓고 조정될 때는 거래가 없으면 어때요? 369, 12, 15 조정 그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온다.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제이시언도 마찬가지예요. 제이시언도 어째요? 이 고점에서 자 조정 주고 있죠. 이렇게 딱 캔들수 보면 구조종. 그럼 내일 양봉이 들어올 겁니다. 내일 아마 양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텍. 자 퍼스텍 어때요? 자, 물량 뺏기 하고 있죠? 이렇게. 물량 뺏기, 거래 없이셔서 이 저점을 잡아놓고 이 물량 뺏고 있죠? 자, 주범들은 다 매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매집해 있죠? 거래 눌리고, 이렇게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뭐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자, 재료는 뭐냐? 자, 객관적인 재료여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알아야 돼요. 재료의 크기는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움직이기 위해서 뭐냐? 첫 번째 뭐죠? 자, 코스닥은 뒷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뒷산. 정확히 뒷산이 있어야 됩니다. 자, 뒷산은 뭐죠? 이게 거래량이죠. 거래량. 매집이 돼야죠, 매집. 이렇게 거래량. 자, 두 번째 뭐죠? 자, 시장이 조금 좋아야 돼요. 왜? 시장이 좋아야 세력들이 삽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세력들은 매수를 안 해요. 세력은 매수를 안 해요. 자, 세 번째 뭐죠? 중요한 재료입니다. 재료. 이렇게. 이 재료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신선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해 먹었던 재료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했던 재료는 잘 안 가요. 신선한 재료 있잖아요. 새로 접해보지 않은 재료. 이게 크게 시장에선 부각이 됩니다. 뭐 삼성페이, 드론 이런 것도 생소했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오토 관련주가 이렇게 아마 시장에 신선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주점에서 추천드렸던 투비소프트라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 추첨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오토 신선한 테마입니다. 한국전자인증 인공지능 바둑 두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공지능이 당분간은 테마가 될 겁니다. 한국전자인증도 급등을 했었죠. 이제 다음에는 오토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트가 누군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서 끌어올려요. 그 신고가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차트는 좋아. 그러면 여기에 맞는 시장도 괜찮아. 좋아. 그러면 여기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 이 재료를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재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열려있는 재료. 누구나 알 수 있는 재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딱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이 뉴스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권사 있잖아요. 증권사 가지고 있는 뉴스를 보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있네요. 가상현실, 오토, 동대문 시장, 본격 가동,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동대문 시장의 오토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투비스 또는 합작 법인을 통해 동대문 오토를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오토. 그죠? 그러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는 연간 추정 매출이 30조 원 상권으로 3만 5천여 개의 상점이 일집해 있다. 자, 동대문의 오토 플랫폼은 올해 7월 런칭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런 얘기했네요. 어우, 크네요. 그러면, 어때요? 7월 달까지 뭐예요? 재료가 살아있는 거죠. 또 30조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7월 달에 런칭을 하면 지금이 3월이니까 이 4월 내내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대감 있는 거예요. 그다음 신선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종목을 한번 봤네요. 자, 이렇게 신선한 재료, 그 다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뉴스를 통해서 이 가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야, 이 종목 있잖아. M&A 되니까 너만 살고 너만 사.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야, 꼭 이거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들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 B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정말 주식이 좋으면 알려주지 않죠. 내가 다 사죠.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누군가가 소문을 내야 꼼틀꼼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좋다고 얘기를 해야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재료는 뉴스잖아요. 재료는 뉴스거든요. 이 재료 뉴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루 통해서 움직이네 아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까도 보였지만 HTS 보면 뉴스가 잘 나와 있어요. 종목 뉴스들을. 그거 가지고 가치를 평가해야 그게 정답입니다. 가치 평가. 아셨죠? 이과 기를 통해서 나가는 정보는 X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뉴스를 통해서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재료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종목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셨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재료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 뭐죠?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타이밍. 자,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자, 타이밍. 네 번째는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타이밍. 자, 타이밍 이렇게 있죠. 이렇게 타이밍. 자, 타이밍이 있죠. 자, 타이밍은 어떻게 나눠주죠? 이렇게. 거래소하고 코스닥 이렇게 나눠주죠. 자, 여러분, 이렇다 보면 이렇게 딱 나눠보는 거예요. 거래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저점에서 4가지 조건으로 매수. 코스닥은 뭐예요? 자, 61선 깔아놓고 21선 위에 있는 캔들,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이격도를 특히 21선이 벌려줘야 된다. 확장을 해줘야 되는 그 자리대가 급소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이 살아있다. 일봉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종목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 후장, 오후장에 얘기했죠. 오후장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자, 1시 이후에, 1시 30분 이후에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을.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20분봉을 본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20분봉 캔들이 3개가 나와야 돼요. 자, 빨간색, 20분봉은 뭐예요? 캔들이 20분마다 하나, 1시간은 뭐예요? 60분. 그럼 봉 3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봉 3개. 3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20분봉에서는 61선. 20분봉에서 61선 올라타야 돼요. 그게 스타트예요. 그러면 또 하나 뭘 봐야 되냐? 20분봉에 됐어. 분봉에서는 1시간 동안 이 가격을 유지시켰어. 61선 캔들 위에 있어. 아하,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야지. 급소를 눌러야 되는 거죠. 급소는 뭐죠? 1분봉을 봐야 돼요. 1분봉. 1분봉에 저번에 잡아준 200일선을 굵게 치러 놔보세요. 자, 종가 부분에. 자, 30분봉, 20분봉이 3개의 양봉들이 딱 자리를 집어 넣어놨어요. 그럼 최대한 붙여서 매매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종가 부분까지 붙여서 매매해야 돼요. 종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가 필요 없어요. 그죠? 시가는 뭐예요? 그날의 에너지, 아침에 대한 강한 에너지. 매수세가 맞냐, 매도세가 맞냐. 그러면 아침에는 거의 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매수보다는. 그럼 아침에 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히 코스닥은. 뛰어 올라오면 그냥 매도해요. 그래서 아침에 갭 떴다가 꼬리를 이렇게 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끝나는 시간까지는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한 매수할 때는 붙여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 2시경에. 이렇게 2시 넘어서 매매를 합니다. 지금 200일선에 캔들이 올라타는 시점. 그죠? 캔들이 1분봉에서 200일선이 올라가는 시점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3박자가 맞죠? 자, 1봉이 맞고, 1봉이 맞았잖아요. 1봉은 맞았어. 그 다음에 20분봉 맞고, 1분봉 맞으면 뭐예요? 얘는 매수. 매수. 아셨죠? 자, 매수예요, 매수. 자, 이게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이게 타이밍. 내가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내일 사야 되는 건지, 내일 모레에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 모레에 사야 되는 건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호가를 봐야 돼요. 자, 기술적으로 캔들이 딱 맞았어요. 자, 기술적으로 캔들이 딱 맞았어요. 자, 여기는 급소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종목 살라 그러잖아요. 계속 호가를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 호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여기가 매도. 여기는 뭐죠? 매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게 체결 강도입니다.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결 강도. 저는 대본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하고 매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왔다 갔다 매도, 매수 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을 때가 있어요. 매수 물량은 되게 작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거의 그날에 한 60% 정도는 올라가요. 60, 70%는 위에 물량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물량을 짠 거예요. 팔지 못하게 해놓고 위에 물량을 당깁니다. 근데 희한하게 매도 물량은 없어요. 매수 물량이 이렇게 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건 세력이 물량을 못 뺏은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서 물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그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 체결 강도. 자, 체결 강도는 뭐죠? 자, 매수하고 매도가 있어요.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매수 쪽이 많으면 체결 강도가 올라가요. 체결 강도는 100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자, 매수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체결 강도가 올라가요. 매도 물량이 많다. 그러면 체결 강도가 떨어져요. 매도 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체결 강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타를 좋다라고 하면 회전율을 봐야 돼요. 회전율. 나는 단타를 치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회전율이 빨빨 돌아가는 게 단타가 나와요. 근데 회전율이 없는 애들은 단타가 안 나와요. 그건 스윙으로 가야 돼요. 빨빨 움직이는 것들을 단타를 할 때 회전율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를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호가를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급소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를 보냐? 호가를 딱 보면 희한하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호가를 보면 호가를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호가를 보면 자, 매도. 자, 매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주가가 빠지는데 자꾸 여기다 물량 갖다 대요. 눈으로 보여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빠지는데 누가 여기다 톡 천주대고 빠지면 누가 물량을 계속 대요. 이렇게 물량을 대요. 못 빠지게 이 자리대를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희한하게 빠질 때면 물량을 누가 2천주, 3천주 톡톡 대요. 그건 뭐예요? 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다. 앞으로 더 큰 거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3박자를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3박자는 1봉, 그 다음에 20분봉, 201선. 1분봉에 201선. 다 캔들의 위에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호가를 잡아놓고 체결 강도가 센지 보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저녁 때 붙여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게 코스닥이에요. 자, 대형주는 어떨까요? 저 대형주로 갈게요. 자, 대형주. 자, 대형주. 대형주는 믹싱을 잘해야 돼요. 정말 대형주 복잡해요. 메커니즘이 쉽지 않아요. 대형주는 뭐냐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돈의 힘으로 막 끌어올려요. 막 매물 떼고 뭐고 돈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틀린 거예요. 거래소는 잘 보려면 일단 지수. 자,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지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수급.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대형주는 아예 고점에서 매매하든가 노케케미카 같은 아예 고점에서 매매하든가 아예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고점과 아예 저점. 코스닥은 살아있는 고점 라인에서 매매하는 게 더 빠르요. 근데 대형주는 고점과 저점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똑같이 뭐예요? 타이밍 한번 볼게요. 예, 타이밍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밴드대를 잘 봐야 돼요. 자, 지수 밴드대를 잘 봐야 됩니다. 대형주는. 자, 지수 어때요, 지금? 자, 오늘 1985포인트 정도에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여기까지 저항대 딱 맞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수를 잘 봐야 돼요. 자, 이 지수가 상승 스탠스를 갖고 있냐, 하락 스탠스를 갖고 있냐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형주는
대형주는 추세를 잘 봐야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추세냐 아니면 하락 중에 있는 추세냐를 잘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수급 논리를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좋아. 시장이 지금 상승이야. 그러면 대형주가 좋아. 많이 여기 200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 그래, 오늘 1985포인트에서 맞고 음봉을 저항선에 딱 맞고 떨어졌어. 그러면 한 번 더 눌리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게 있구나. 수급을 한번 보자. 대형주는 수급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그죠? 자,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 자, 저번에도 수익을 말하다 1편부터 보신 분들은 정확히 맞았을 거예요. 수급의 논리에 대해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산다 그랬죠? 이 1900 밑에서는 기관이 받쳐준다 그랬죠? 정확히 맞았을 겁니다. 자, 지금은 외국인이 메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종목, 그렇구나. 지금은 외국인들을 사는구나. 기관이 매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기관이 매도하는 거 사면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갑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럼 외국인들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을. 오케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야 돼. 자, 세 번째 조건이 황소가 그랬어. 황소개구리가 그랬어. 코스닥은 고점에서 해야 되고 밑에 저점에서 오면 껌딱지처럼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거래소는 두 가지. 자, 고점에 있는 종목과 저점에 있는 종목을 찾아요. 근데 나 고점이 너무 불안해. 그럼 저점에 있는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저점에 있는 이 양분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고점과 저점. 자, 나는 이제 성향이 나왔어요. 나는 고점을 해야 될지 저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잡혔어요. 그래, 나는 저점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야. 그러면 저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점에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찾아봤다. 그럼 뭐가 나오겠죠? 타이밍이 나오겠죠. 자, 대형주는 어때요? 눌림목을 주면서 갑니다. 대형주가 한 방향으로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3일 올라가면 한 이틀 빠지고 막 이래요. 코스닥은 6적, 7적, 12 양도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대형주는 그렇게 안 나와요. 무조건 놀링이 좋아요. 왜? 무거우잖아요. 무겁잖아. 이따 걔를,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너도 나도 막 다 사야 되죠. 그러니까 종목이 무거워요. 근데 뭐예요? 물량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물량뛰기라 그랬잖아요. 물량을 많이 밑에다 사놓고 엉덩이 붙여서 오래 매매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똑같습니다. 자,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자,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적, 저점. 나는 저점을 좋아해. 그러면 황소개구리가 그랬어, 저번에. 대형주 할 때는 밑에 있는 거를 해야 된대. 그런데 네 가지 시그널이 나온대. 자, 이적 포인트 있는 거 찾으면 돼. 이적. 그 다음에 뭐예요? 백허그. 그 다음에 비서. 그 다음 버터플라이. 이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 종목을 간추리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대형주는 타이밍은 뭐예요? 30분 봉을 보라 그랬죠. 자, 30분 봉. 30분 봉을 봐야 했어요. 자, 30분 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보의 깃발. 이렇게. 자, 행보의 깃발. 가격이 이 스탠스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몇 시간? 6시간. 하루 정도는 이 가격을 계속 지켜줘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이 돼요. 그 다음에 깃발이 빡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일봉에서는 어때요? 자, 저점을 잡았어요. 그럼 분봉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형주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텔신라가 저번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저희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자, 어때요? 여기가 뭐죠?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이적. 김영구 멘토가 얘기하는 이적입니다. 여기에 이적 라인. 저점에서 양봉 두 개가 나와. 양봉 두 개가 나왔어. 자, 그러면 분봉을 보랬죠. 자, 일단은 뭐예요? 분봉. 그 다음에 수급을 봐야 됩니다. 7216.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날 어때요? 저번 주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놨죠. 오늘 기관은 지금 나이는 무조건 물량이 나와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놨습니다. 이렇게 쭉쭉 사놨죠. 그러면 차트를 딱 보는 거야. 됐네. 자, 그 다음에 황소가 그랬어. 이적 포인트 한번 보는 거야. 일봉은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자, 분봉을 딱 보는 거예요. 30분봉을. 자, 어때요? 요 날이었죠? 요 날이죠? 자, 요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뭐예요? 여기가 횡보의 깃발. 이렇게. 횡보의 깃발. 횡보의 깃발. 횡보의 깃발. 이렇게 보면 돼요. 아셨죠? 이 라인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형주는, 꼭 이 횡보의 깃발이 있어야 돼요. 횡보의 깃발. 이게 뭐예요? 가격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누군가 받는 거예요.
그 큰 금액, 큰 물량료를 이 가격을 유지시켜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려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이적 포인트 나온 종목들은 행보의 깃발이 나왔나 봐요. 아니면 행보의 깃발 안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요.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꾸준하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들어와도 얘들은 다시 한번 쳐져요. 근데 행보의 깃발을 정확히 만든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와도 금방 레벨업이 돼요. 그냥 빵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횡보의 깃발은 가격이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그 종목은 패스를 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게 대형주의 포인트죠. 자,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죠? 정말 좋아요. 자, 보세요.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오늘. 자, 우리나라 시장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대형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봐봐요. 우리나라 시장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었죠. 여기서도 기관이 많이 살 겁니다라는 것들 저희가 다 맞췄죠. 이렇게 여기서는 기관이 쓸어 담을 거고 요 라인은 외국인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저점은 누가 잡죠? 기관이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추세는 외국인들이 잡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틀리지 않을까? 똑같이 추세를 잡았어요.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죠. 자, 2월 달부터 한번 수급 논리부터 보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 2월 19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오늘 3월 14일 딱까지 한번 볼게요. 자, 2조 6천억 매수가 들어왔죠. 그죠? 딱 맞췄네. 그죠? 맞힌 게 아니라 맞히기보다는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그것만 알 뿐이에요. 왜 그렇게 반복된 사이클을 16년 동안 시장을 바라봤으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리즈는 항상 똑같아요. 매매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다 수익 내고 싶어요. 그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 자리에 오면 사고, 그 자리에 오면 팔고, 아니면 나는 개인은 그 자리에서 꼭대기에서 물려있고, 선수들은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정확히 2조 6천억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올랐어. 2조 6천억 샀는데, 여기서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종목이 갈 건지를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번에 조선, 건설, 화학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철강 밑바닥에 있는 거 올라간다 그랬죠? 한번 1회부터 꼬박꼬박 보세요. 정말 엑기스가 많아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다 풀이하는 거라, 정말, 진국입니다, 진국. 그러니까 엑기스가 되게 많으니까 적재적소에 되게 많거든요. 꼭 강의를 1강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주식은 잘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요. 아셨죠? 꼭 들어보시면 정말 엑기스적인 기법들과 흐름들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난 주식 못하겠어. 나는 그냥 누가 추천해줘야 사. 그러면 주식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그게 안 좋아요. 왜? 그 돈 다 시장에서 뺏어가요. 그럴 바에는 정말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고 내가 알면 당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왜?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종목만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TV 틀어놓으면 종목 추천만 했었고. 그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아셨죠? 내 돈이에요, 내 돈. 남 돈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어렵게 해서 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전장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많아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내공을 길러야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번 건 돈인데 어떻게 시장에 버려? 그러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한 번 더 되돌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이제. 자, 2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2000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2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오늘 딱 저항선에 딱 맞고 떨어졌죠? 자, 저항선에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뭐예요? 여기 200일선 라인에 음봉에서 뚝 맞고 떨어졌어요. 왜? 여기가 뭐예요? 저항대니까 그래요. 가격 프라이스의 저항대. 이평선, 200일선, 장기 이평선에 걸려 있어요. 누군가가 이 평균치에 여기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에 갭 딱 떴다가 음봉을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일로 잘 봐야 돼요. 믹싱을 잘해야 되거든요. 월요일장 별로 안 좋아요. 금요일장 별로 안 좋아요. 자, 화수, 목대 좋단 말이에요. 한번 눌러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새 2000포인트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2월 중순까지 지수 떨어져서 큰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시간에 2000포인트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거의 다 2000포인트 다 왔죠. 야,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아셨죠, 시청 여러분?
1편부터 계속 보세요. 수익을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2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요게 저항 라인은 이제 또 추라이 합니다. 주식은 뭐예요? 회귀 본능이라고 해서 자기 자리 꼭 찾아가요. 한 번은 자기 자리 꼭 찾아가요. 제가 저번에 내려줬죠. 자, 제 친구 술을 너무 잘 먹는데 얘는 인사불성이 돼도 걱정돼서 그 아침에 전화 오면 너 어디냐? 라고 하면 집에 들어가 있어요. 집은 잘 찾아가요. 자, 주식도 똑같아요. 자기 가격은 바로 찾아가요. 그게 회귀 본능이에요, 회귀 본능. 즉, 자리 찾아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000포인트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2000포인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종목들이 갈까? 자, 요때는 거기다 보면 이제 마지막 안 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형주는 뭐야? IT. 나머지 저선, 건설 막 화학 막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안 가는 애들이 IT예요. 삼성전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얘들이 2000포인트까지 끌어주고 2000포인트에 2050포인트는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지수가 빵빵 치고 간다 그러면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주도주가 나오지 않으면 얘 또 다시 밑으로 쳐져요. 근데 주도주가 3개 정도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차화정 있었죠. 이번에도 2000포인트에서 2005포인트에서 잘 가는 업종을 잘 봐야 돼요. 얘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 IT를 봐야 돼요. 못 간 게 IT군이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죠? 자, 남들 갈 때 다 못 갔죠? 이제 슬슬 움직이죠. 알죠? LG 디스플레이, LG 디플. 자, 어때요? 자, 이거 살짝 움직이죠? 오늘 음봉 맞았지만 삼성전기, 예, 이거 봐봐요. 삼성전기, 그죠? 그 다음에 LG 이노텍. 자, 이런 것들. 자, 저점했죠? 그 다음에 삼성 SDS. 자, 이런 종목들이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키가 맞아져요. 마지막 키가 이쪽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키는 이쪽이다. 이쪽에서 한번 들어줘야 돼요. 왜? 자, 조선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 자,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먼저 올라갔어요. 자, 건설 주볼게요. 현대건설. 그죠?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철강, 현대제철. 자, 포스코.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자, 못 간 거는 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쉬어야 돼요, 이제. 이 키막히기 장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포지션을 잘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850포인트 잘 볼게요. 자, 지수를 한번, 지수밴드를 더 볼게요. 지수밴드. 자, 이 라인 있죠? 요 라인. 1970포인트하고 2000 사이. 요 라인은 IT가 움직여줘야 시장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요 2000에서 2050포인트는 뭐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있어요. 여기서 주도주가 나와줘야 돼요. 먼저 튀어나오는 군들이 섹터가 3개는 나와줘야 2050포인트 가서 여기 뛰어넘습니다. 그 스탠스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목표가를 제시하지 말고 예측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과 대응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000포인트 넘어가면 2050포인트 요 라인에서 외국인들은 살 겁니다. 그럼 2050포인트 요 라인에서 기관이 또 들어와요. 기관은 고점 만들거든요. 맨 마지막 상단은 개인이 들어와요. 그렇게 포인트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라인에서 볼만한 섹터군은 키맞추기 장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군은 다 갔어. 근데 못 갔던 종목이 뭐였을까? IT가 못 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후로 툭툭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한번 올라왔고 SDS,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삼성 SDI는 저 배터리 쪽으로 가죠. 이렇게. 이 친구도 많이 못 갔죠. 그러니까 IT 쪽을 잘 보야 돼요.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LG 이노텍,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있죠. 요거 이 종목군들이 가야 2000포인트 키맞추기 장세가 마무리가 돼요. 자,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식은 뭐냐면 항상 순환매를 해야 돼요. 순환매하고 그 자리에서 키를 맞춰놔요. 올라간 거는 좀 떨어뜨려 놓고 못 올라간 거는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머리대를 맞춰서 그 다음에 머리가 딱 맞췄다 그러면 거기서 툭툭 올라오는 주도주가 나와요. 주도주는 3개 정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3개의 테마 같이 옛날에 차화정막 같듯이 쭉쭉쭉 은삼차 아시죠? 은삼차 같은 것도 쭉쭉쭉 이렇게 가는 주도주가 나와야 지수가 더 위로 치고 나갈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집어봤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1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시간 나실 때부터 수익을 말하다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하우가 엑기스가 되게 많아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누구한테 사는 거 이제 지겹잖아요. 지인한테 부탁해갖고 나 뭐 사야 돼? 그 다음에 증권방송, 경제TV 보면서 저 전문가가 뭘 추천하지? 야, 오늘 추천 빨리 해야 될 건데. 강연에 가가지고, 야, 종목 주세요. 이건 이제 번호 나세요, 이제. 내가 발굴해도 내가 사면 되지. 그 날 때까지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힐링 캠프를 많이 이용하세요. 정말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건 주식은 같이 나눠야 돼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 못 했어요. 부끄럽고 잠이 안 오고 머리가 빠지고 심심이 약해지고 자 이제는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 사연 게시판이랑 어떤 내용도 올려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 분 한 분씩 힐링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 때는 열쇠고리 자물쇠로 딱 잠궈놓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리셋 있죠. 리셋. 과거의 트라우마에 현재를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와 트라우마에 맡기면 나는 앞에 미래에 비전이 없어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 모레가 중요해요. 그게 다 경험이치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이 경험을 내가 잘못된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큰 가치가 나한테 돌아와요. 근데 과거에 잘못된 매매 습관들을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고 지나칩니다. 왜? 환경 탓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손해봤어. 이러니까 내가 이래. 이 사람이 이거 사랬는데 내가 손해봤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단절을 딱 끊어 버리십시오. 왜?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앞에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그죠? 땀을 흘리면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달콤할 겁니다. 근데 열매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썩은 사과를 먹게 돼요. 그러면 최악이죠.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달콤한 열매를 따신 우리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물어보고 사연도 내놓고 궁금한 거는 항상 물어보고 어려운 거는 서로 같이 힘을 나누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수익을 마다 1편부터 지금 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시간 나실 때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 주가 시작됐고 또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나만의 매매 기준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기회 한번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 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